안녕하세요, 토비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까지 빠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세계 유명 트레이더와 애널리스트,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기관까지 각자 다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바닥 전망이 최저 42,000달러부터 최고 7만 달러까지 무려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전문가와 기관들이 각자 어떤 근거로 바닥을 짚었는지 그 논리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왜 지금 바닥 논쟁이 이렇게 뜨거울까요? 비트코인은 작년 10월 12만 6천 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찍은 뒤 올해 들어 크게 조정받았습니다. 한때 6만 달러 아래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50% 넘게 빠진 겁니다. 이렇게 큰 조정이 나오면 트레이더들은 항상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끝인가? 아니면 더 빠질 자리가 남았나? 그래서 각자 자기만의 모델로 바닥을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들이 바닥을 재는 방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온체인 지표입니다. 실제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 데이터로 계산합니다. CVDD,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같은 게 여기 속합니다. 둘째, 기술적 분석입니다. 과거 가격 패턴과 이동평균선을 근거로 봅니다. 200주 이동평균선, 과거 약세장 반복 패턴이 여기 속합니다. 셋째, 매크로 분석입니다. 기관 자금 흐름, 금리, 지정학 같은 거시경제 요인으로 판단합니다. 골드만삭스,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대형 기관이 주로 이 방식을 씁니다. 같은 비트코인을 보는데 방식이 다르니 답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온체인 분석의 대가 윌리 우입니다. 그는 CVDD 플로어 모델을 근거로 듭니다. 이 모델은 장기 보유자들이 코인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는지를 가격에 반영해서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윌리우는 이 모델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46,000달러에서 54,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당시 가격 67,000달러에서 약 33% 추가 하락 여지가 있다는 계산입니다. 현재 CBDD 모델상 바닥은 약 45,500달러이고 이 라인은 시간이 지나며 완만하게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그는 스스로도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주요 하락 국면은 역사상 단 4번뿐이라 표본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CVDD 지표를 쓰지만 다른 숫자를 내놓은 분석가도 있습니다. 팔로워 16만 5천 명을 보유한 알리차트는 CVDD 라인인 49,330달러를 역사상 한 번도 이탈된 적 없는 핵심 매수 구간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 구간을 장기 투자자들의 전략적 매수 구간이라 표현했습니다. 온체인 분석가 머피도 비슷합니다. 그는 현재 CVDD가 44,900달러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상향 이동 중이라 이번 약세장에서 저점이 45,000달러를 크게 하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리하면 윌리 우, 알리차트, 머피 세 분석가 모두 같은 CVDD 지표를 쓰지만 각자 계산 시점과 방식이 조금씩 달라 44,000달러에서 54,000달러 사이로 약간씩 다른 숫자를 냅니다. 다음은 기술적 분석 진영입니다.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입니다. 그는 온체인 지표 대신 과거 약세장 패턴을 봅니다. 2011년, 2015년, 2018년, 2022년 이 4번의 약세장 저점이 모두 특정 장기 지지선에 근접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번에도 과거와 유사하게 하락한다면 바닥은 42,000달러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체인파의 44,000에서 54,000달러보다 조금 더 낮은 숫자입니다. 같은 방향이지만 계산법이 다르니 결과도 조금씩 갈립니다. 세 번째는 크립토컨트의 실현 가격 모델입니다. 실현 가격은 시장에 있는 모든 코인이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의 평균, 즉 전체 시장 참여자의 평균 매입 단가입니다. 크립토컨트는 과거 주요 약세장에서 비트코인이 이 실현 가격 또는 소폭 아래에서 바닥을 형성했다고 분석하며 53,600달러 부근을 바닥 시나리오로 제시했습니다. 이 숫자가 특별한 이유는 앞서 본 온체인파와 기술적 분석파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구간을 하나의 합의점으로 참고합니다. 이제 기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입니다. 이 은행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닥 전망을 계속 상향 조정해온 게 특징입니다. 처음엔 59,000달러 부근에서 사이클 저점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가 이후 비트코인이 반등하자 이미 바닥을 통과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근거는 온체인 지표가 아니라 자금 흐름입니다. 미국 현물 ETF 자금 유입 재개, 상장사의 비트코인 매수 확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거시경제 부담 완화, 이 세 가지를 반등 신호로 꼽았습니다.
다만 완전한 상승 추세로 확신하려면 이전 고점인 83,000달러를 다시 넘어서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숫자를 낸 곳은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이 사이클 저점을 7만 달러 부근에서 이미 확인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본 전문가들 중 가장 높은 바닥 숫자입니다. 근거는 레버리지 트레이더의 매도 압력 완화와 거래소 유동성 개선입니다. 추가 하락보다는 횡보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 기관 참여 재개 조짐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과 코인베이스 같은 관련주에 매수 의견을 냈고 CEO 데이비드 솔로몬은 본인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같은 날짜 기준으로 골드만삭스의 7만 달러와 윌리 우의 4만 6천 달러 사이에는 무려 50% 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전문가와 기관의 숫자를 한 줄에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쪽부터 봅니다. 피터 브렌트 4만 2천 달러, 머피 4만 4,900달러, 알리차트 4만 9,300달러, 윌리우 4만 6천에서 5만 4천 달러, 크립토콘트 5만 3,600달러, 스탠다드 차타드 5만 9천 달러, 그리고 가장 높은 골드만삭스 7만 달러입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온체인과 기술적 분석을 쓰는 개인 트레이더들은 대체로 4만에서 5만 달러대를 보고 자금 흐름을 보는 대형 기관들은 5만 9천에서 7만 달러대를 봅니다. 즉 방법론에 따라 그룹이 갈립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보는 시점이 다릅니다. 윌리 우와 피터 브렌트의 전망은 2월과 3월, 즉 하락이 한창일 때 나온 겁니다. 반면 스탠다드 차타드와 골드만삭스의 최근 전망은 6월과 7월, 반등이 시작된 이후에 나왔습니다. 시장이 바뀌면 같은 사람도 숫자를 바꿉니다. 둘째, 무엇을 근거로 쓰느냐가 다릅니다. 온체인 지표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니 보수적이고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자금 흐름 기반 전망은 현재 심리를 반영하니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셋째, 인센티브가 다릅니다. 대형 기관은 고객에게 매수를 권해야 하는 입장일 수 있고 개인 분석가는 정확성으로 평판을 쌓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 모든 걸 감안해서 숫자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숫자들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저는 단일 숫자를 믿기보다 구간으로 보는 걸 추천합니다. 4만 4천 달러에서 5만 4천 달러는 온체인 지표가 겹치는 핵심 구간이고 만약 이 구간까지 빠진다면 여러 지표가 동시에 바닥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반대로 5만 9천 달러에서 7만 달러는 이미 기관들이 저점을 지나갔다고 보는 구간입니다. 즉, 지금 가격이 어느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 시장의 무게중심이 달라집니다. 저는 어느 한쪽이 맞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스펙트럼 자체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대응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와 기관의 전망을 봤습니다. 4만 2천 달러부터 7만 달러까지 누구도 정답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다만 온체인은 낮게, 기관은 높게 본다는 패턴, 그리고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는 이제 아셨을 겁니다. 저는 방향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시나리오와 대응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계좌 무사하시길 바랍니다.